3단원의 뒷부분 11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과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학에서 다루는 일은 뭐냐면 1번 조건이 좀 있어요. 첫 번째 힘이 작용해요. 힘. 그 다음에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1번 힘이 작용해야 되고요. 2번 이동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힘의 방향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했을 때 가령 내가 뭐 요걸 옮기는 일, 책상을 옮기는 일을 한다고 칩시다. 책상을 옮기는 일을 할 거야. 내가 이제 왼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힘을 안 주고 있어. 그러면 일을 안 하겠죠, 그렇죠? 왼쪽으로 옮기는 일을 할 거야. 난 힘은 줬는데 안 움직였어. 요건 아직 일을 안 한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힘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야 돼. 근데 가령 내가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밀려고 하는데 지민이가 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면 그럼 지민이는 일을 도왔다고 해야 되는 건가? 이동하는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뭐였냐면 왼쪽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으로 나와서 힘을 준다고 하면 오른쪽으로는 이동 안 했는데 어디로 이동했죠?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힘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주고 있었다면 일을 한 건가요? 오히려 뭐 한 거야? 방해를 한 거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인분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1인분 한다 이런 거 하잖아. 근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야. 음수 일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번에 지연이 나와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 깔고 앉으면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주어지고 아래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잖아. 누르면. 근데 이동은 왼쪽으로 해야 되잖아. 도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조건이 세 가지가 붙어요. 1번 일을 하려면 힘이 작용해야 돼요. 그죠? 힘이 작용해야 돼. 맞아. 힘을 줘야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힘을 주되 이동도 해야 돼. 2번 이동거리가 있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그게 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랑 같아야 돼요. 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1번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그래서 2번 이동을 하는데 그게 힘의 방향이랑 같을 때 우리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일을 했다. 아니면 만약에 힘을 안 줬어. 일 안 한 거죠. 그럼 이동을 안 했어. 일 안 한 거죠. 힘을 주긴 줬는데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달라. 그럼 일 안 하는 거예요. 가령 힘을 뭐 수직으로 이렇게 줬는데 이동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일 안 한 겁니다.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해? 그럼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랑 서로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오히려 일을 방해한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하려면 일을 했다라고 하려면 1번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과학에서 일이 아닌 경우 뭐 책을 읽었다 공부를 했다 뭐 이런 거 일 아니죠. 요 조건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라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일 안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의 양을 계산하자. 어떻게 계산하냐? 자, 힘의 크기랑 그 다음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J라고 쓰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줄이라고 있거든요. 옛날 과학자 이름이야. 뭐 우리 힘의 단위 뉴턴이라고 하잖아요. 뉴턴도 과학자 이름이지, 그치? 그래서 뉴턴 곱하기 이동거리. 뉴턴 곱하기 이동거리 미터는 뭐가 된다? 이게 줄, 1의 단위 줄이 되고요. 1의 단위랑 이제 에너지의 단위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1이랑 에너지를 얘기할 건데 그래서 1을 하게 되면 힘 1뉴턴의 힘으로 1m를 이동시키면 한 일의 양은 1줄이다. 그래서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구나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가령 뭐 예시 들어보자. EX 만약에 30뉴턴으로 2m를 이동시켰어. 그 몇 줄이 한 거야? 60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 뉴턴 곱하기 미터만 줄로 바꾸면 돼요. 그냥 곱셈 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서 힘의 방향 이동시켰다면 1을 한 거고, 이때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를 곱하면 1의 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력과 1의 양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중력에 대해 한 일이 있고 중력 이 한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럼 중력이 1을 하려면 어느 방향일까요? 그쵸. 중력은 아래 방향이죠.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아래 방향이니까.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 지구 중심 방향으로 아래로 이동했을 때는 물체가 떨어질 때, 아래로 이동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중력이 일을 한다. 중력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중력 방향이 아래 방향이고 이동 방향도 아래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중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력이 한 일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9.8 곱하기 질량, 그 다음에 떨어진 높이, 뭐 h만큼 떨어졌다 해볼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가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왼쪽에 중력에 대해 한 일 이어서 요거는 중력이 한 일이 아니에요. 중력이 일을 한 게 아니야. 누가 일을 하냐? 이거 물체가 혹시 저절로 공중부양을 하나? 그럴 리는 없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이제 들어 올려야 되죠. 그렇죠? 이동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위쪽 방향. 그래서 우리가 대해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맞아요. against예요. 이걸 안 해? 내가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안 해? about이 아니라 대항해서 하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중력에 대항해서 대항 반대 이런 느낌입니다. 아주 좋다. 그래서 대항해서 하는 거, 반대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르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올리는 힘의 크기가 요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일단 무게랑 같아야 되죠. 무게. 이건 이제 중력의 크기랑 똑같은 말이야. 이게 9.8 곱하기 질량. 그래서 우리가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 무게만큼을 우리가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게만큼 받쳐주는 힘으로 그 힘으로 위로 얘를 들어 올리면 나는 중력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일했죠. 내가 일했는데 어떻게 일했다?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에 대해 한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력에 대항해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한 일.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 한 일은 물체의 무게 9.8 곱하기 질량이겠죠? 9.8 곱하기 질량하면 무게 단위, 힘의 단위 뉴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올린 높이 또 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회항의 그 공식 계산식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방향이 다르죠. 그리고 중력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아래 방향이야. 그래서 아래로 움직였다. 누가 일을 한 거야? 중력이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 움직이는 경우는 중력이 스스로 얘를 위로 올릴 수가 없죠. 중력은 아래로만 작용하니까 위로 올리려면 내가 이렇게 위로 올린 거죠. 그렇죠? 중력은 아래로 떨어뜨리기만 하지. 그래서 내가 위로 올린 거야. 어떻게? 중력에 대해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아주 좋다. 중력에 대해, against, 중력에 거슬러서 한 일이 중력에 대해 한 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력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일의 양이 0인 경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우리 일의 양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1번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돼. 그 다음에 2번 이동을 하는데 3번 어느 방향 해야 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일을 하려면 힘이 작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 그게 힘의 방향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의 양을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한 거리인데 어느 방향?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이동거리 중에서도 힘의 방향 이동거리입니다. 힘의 방향 이동거리예요. 그냥 이동거리가 아니라 힘을 준 방향으로는 얼마 이동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중력이 일을 했어. 아래로 얼마냐 이동했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치?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다. 그래서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의 양이 0이 되려면
우리 다시 일의 양 계산 어떻게 한다고?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거리였어. 그래서 이제 일이라고 하고 영어로 일이 워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W 이렇게 표현합니다. W가 0이 되는 경우 1번 힘이 0이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일이 0이 돼요. 그래서 가령 뭐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 등속 운동하는 물체에는 우리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등속 운동 어땠었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힘이 0이다. 힘이 0이기 때문에 일의 양도 0이다. 가령 뭐 마찰이 없고 막 이럴 경우 있잖아. 그래서 마찰이 없는 경우 그쵸. 그러니까 누가 얘한테 힘을 줬지? 이 사람한테? 뭐 워낙은 이제 마찰력이 있긴 있는데 그 마찰력 없다고 치면 중력이 있는데 중력 아래 방향인데 아래 방향 안 내려갔지. 그럼 누가 얘한테 일을 해줬어? 그러니까 없어. 공기 저항이 있는데 공기 저항 없다고 치고 뭐 마찰 없다고 치고 뭐 이런 거 다 없다고 치면 그러면은 일을 해준 게 없어요. 마찰 공기 저항 무시할 수 있을 때 무시 한번 해보자 치자. 자 그러면 얘한테 힘을 주는 게 없거든. 그럼 얘한테 일을 해주는 게 없어.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0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 등속 운동하는 물체에서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의 양도 0이다. 두 번째, 물체의 이동한 거리가 0인데 내가 벽을 오지게 밀었으나 벽이 움직이진 않았겠죠? 그럼 내가 일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 그치? 이 책상 옮겨 놓으라고 그랬는데 힘을 줬는데 이거 안 움직이는데요? 그럼 나 일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옮기는 게 일이었어. 이렇게 나 안 움직이는데? 그러면 일 안 한 거죠. 그치? 이동거리가 0이면 당연히 일 안 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경우의 수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떨 때? 수직인 경우가 있다. 수직인 경우. 그러면 이 수직일 때는 어떻게 되냐? 힘의 방향 이동 거리가 없어져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힘을 위쪽으로 들고 있단 말이지. 우리 물체를 이제 들 때 이제 위쪽으로 힘을 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들든 뭐 이렇게 받쳐 들든 간에 힘 어떻게 줘요?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들고 걸어보면 힘을 어디로 주고 있어요? 위로. 이동 방향 왼쪽으로. 서로 수직하죠. 그렇죠? 그럼 얘는 내가 얘한테 일을 하지는 않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3번이 제일 이제 오묘해요.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의 수직일 때도 일을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오른쪽 한번 보면 계단을 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무거운 물체를 들고 계단을 오를 겁니다. 근데 들 때 우리가 힘의 방향은 위쪽인데 이동 방향이 사실은 계단 걸어보면 앞으로 그대로 갔다가 위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갔다가 위로 가고 앞으로 갔다가 위로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까 안 했을까? 힘의 방향 어느 방향이야? 위쪽 방향이고 위쪽으로 이동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냐? 이동한 거리는 위로 간 거리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간 거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때요? 힘의 방향 아니죠. 수평으로 이동한 건 안 궁금해. 가령 이 수평 방향으로 4m를 갖다 치자. 그럼 높이는 3m를 올라갔다 치자. 이동 거리는 얼마일까요? 아마 5m일 거거든. 근데 힘의 방향 이동 거리는 얼마예요? 3m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봐봐. 우리 이렇게 이동했어요. 맞아요. 5m 갔네. 뭐 됐어. 근데 수평 방향으로 4m 이동하고 힘을 준 수직 방향으로는 3m밖에 안 올라간 거야. 그러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요거만 따지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힘을 어디로 줬기 때문에 힘을 수직 위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고 치면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힘을 위쪽으로 주고 걸었다. 그럼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위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왼쪽 안 궁금하고 위로 간 거만 따지는 거야. 그게 일의 양을 계산할 때 할 수 있다.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0이고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물체의 무게랑 같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과 같고요. 이때 일의 양은 물체의 무게 그다음 곱하기 올라간
계단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m 걸어갔는데요 안 궁금하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건 3m밖에 없었다. 그러면 3m를 곱해주는 거예요. 무게에다가 높이, 올라간 높이 3m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수평 방향은 안 세고요. 수직 방향,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랑 같을 때만 세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이제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일과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옆에다 한 가지만 써놓을게. 에너지는 할 수 있는 일의 양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다. 그래서 물체의 일을 하면 물체가 에너지를 갖게 되고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다시 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서로 전환돼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에너지로 가지고 있다가 일을 할 거야. 그럼 에너지가 줄어들 거야. 가령 뭐 내가 출근을 1시 조금 전에 했는데 내가 8시 좀 넘어서 퇴근을 해요. 그럼 7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출근했을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나 지금 2시간 조금 넘게 일을 했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에너지가 그만큼 줄었겠지. 그렇죠?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때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가 에너지를 가져요. 그다음에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과 에너지 전환 예시. 추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뭐 거중기 같은 걸로 이 추를 들어 올려 볼 거예요. 그러면 추는 힘이 어느 방향에 작용했어? 위쪽으로 작용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동을 했잖아. 그럼 에너지가 생겼을 거야. 가령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얘를 그리고 여기 있었던 거 이제 얘가 스스로 움직이진 않겠지. 그죠?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들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떨어질 거야. 중력 때문에. 그렇지? 요 정도의 소리를 내는 일을 했다고 쳐보자. 내가 한번 더 들어볼까? 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들어보면 별로 안 크잖아. 소리가. 그치? 근데 많이 들어보면 소리가 훨씬 크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뭘 해줬냐 봤더니 힘을 위쪽으로 줬고 위쪽으로 들어줬습니다. 그렇죠? 힘의 방향 윗방향으로 이동 방향 위쪽 방향.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느낌입니다. 조금만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생긴다. 근데 많이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무거운 무게추를 위로 들어 올려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얘가 말뚝을 박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못 같은 걸 박을 때 망치로 깡깡깡 하잖아요. 근데 망치를 세게 깡 하면 더 많이 박히겠지. 망치로 살살 통통통 하면 별로 안 박힐 건데 깡 하면 이렇게 많이 박히잖아. 그죠? 이렇게 통통통 해서 많이 안 박히지. 깡 하면 이렇게 박힌다고. 뭔 느낌인지 알겠어? 무슨 뭐 서커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를 들어 올리는, 내가 팔을 이렇게 조금만 들어 올렸을 때는 뭐 별로 일을 안 하잖아요. 얘 많이 들어 올렸어.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알겠어? 재밌네. 어떤 느낌 알겠어요? 그래서 추는 떨어지면서 뭐하냐?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추가 말뚝을 아래로 누를 거예요. 누르면서 아래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추의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됩니다. 내가 일을 해주면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 에너지는 또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 에너지의 양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위는 줄이겠죠. 할 수 있는 일의 양. 그래서 여러분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카드에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돈도 똑같이 원이죠.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원인데 그걸 꺼내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위는 똑같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에너지는 할 수 있는 일의 양,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기 때문에 일이랑 에너지는 단위가 똑같이 줄이다. 그래서 줄, 뉴턴 곱하기 미터, 줄이 됩니다. 그래서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시, 쇼트트랙 선수가 있어요. 앞으로 가면서 앞선수 밀어. 그럼 얘 어떻게 돼? 앞선수가 이렇게 빠르게 날아가죠. 그죠?
에너지가 증가한다.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 이 역기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얘가 여기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 이거고, 얘가 여기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는 이거죠. 더 크잖아. 그래서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릴수록 에너지가 증가한다. 일을 해주면 해줄수록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줄이라는 사람이 과학자 이름인데 뭐 어쨌든 중요하진 않아. 에너지와 일의 단위가 됩니다. 괜찮나요? 뒤로 넘어가서 테마를 할 게 조금만 더 있어.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여기 뭐가 있냐? 에너지 중에 위치 에너지라는 것과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지우개를 그냥 어떻게 했어요? 사실 높이 들었잖아요. 높이 들으니까 뭐 하더라 얘가? 일을 하도 깡 에너지가 있더라. 뭔가 물체가 높이 있으면 그냥 여기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여기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그쵸? 그러면 높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래에 이렇게 받쳐져 있지 않고 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뭔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높이 있는 물체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옆에다 써놓으면 좋은데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안 중요한데 한번 써놓자. 이해만 해보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포텐셜, 그리고 포텐 뭐라고 해? 잠재적인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제 잠재적인 에너지야. 왜 에너지가 있냐? 자, 얘는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뭐 가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여러분 뭐 아직 한참 나중에 일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서울대에 갈 수 있는 포텐이 있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그치? 뭐 할 수도 있잖아. 아주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 잘못된 말은 아니지, 그치? 그치? 근데 가령 이렇게 할 수 있어. 지나가는 뭐 서울대생을 붙잡고 당신은 서울대에 갈 수 있는 포텐이 있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생각했어? 이상한 소리지. 왜? 그 사람은 이미 갔잖아, 그치? 나중에 갈 게 아니라 이미 갔는데 포텐이 있다, 잠재적이 말할 수가 없잖아. 근데 포텐이라는 건 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다 라는 걸 말하는 거야. 지금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는 무슨 말이냐면 중력이 나중에 해줄 일의 양이에요.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에 중력이 해줄 일의 양이야. 근데 이걸 손 놓으면 어떻게 되더라? 이거? 자, 중력 작용하죠, 그치? 아래 방향으로 9.8 곱하기 질량, 그쵸? 그 다음에 얘 얼마만큼 이동할 것 같아요? H만큼 이동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힘 9.8m이라는 힘으로 이동거리 얼마야? H만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게 뭐야? 중력이 해줄 일이요. 중력이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손 놓고 나면 해줄 일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질량이 m인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려 놓았을 때 중력에 대한 일, 이렇게도 계산합니다. 이 에너지는 어떻게 생겼냐? 에너지는 중력에 대한 일에 의해서 생겼어요. 중력에 대한 일, 중력이 한 일 말고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중력에 반대해서 중력의 반대로 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위쪽으로 9.8m이라는 힘을 줘야 되죠.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위쪽 방향으로 주어서 들어 올렸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 h만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한 일이 위치 에너지고요.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 중력이 그 위치 에너지만큼의 일을 해줄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위치 에너지는 9.8mh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9.8mh가 위치 에너지인데, 근데 이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환,
나무 도막 위에서 추를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된다. 이 위치 에너지, 이 추의 위치 에너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래로 깡 하고 떨어질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깡 했을 때 어떻게 돼? 나무 도막을 이렇게 깡 밀어내죠. 그죠? 봐봐. 이렇게 했을 때 깡 하고 밀어내는 일. 근데 이 주먹을 좀 더 높은 곳에서 들면 더 많이 밀어내게 되겠다. 요거 한번 요걸 밀어볼까? 이거 안 밀릴 것 같은데? 별로 안 밀린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곳에서 하면 별로 안 밀리네. 이게 별로 가벼워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얘가 이 추를 떨어뜨리면 추의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뀐다?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추의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의 한 일로 바뀌게 된다. 전환이 된다. 이때 추의 질량이나 낙하 높이가 2배, 3배로 커지면 나무 도막이 밀려나는, 이거 말이 되겠다. 나무 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는 요거는 뭐에 비례해요? 밀어내는 1의 양에 비례하죠. 그래서 나무 도막이 밀려나는 거리, 나무 도막을 미는 일이 2배, 3배로 증가한다. 그래서 요게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기준면에 따른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때 기준면이 달라지면 위치 에너지는 지면 기준으로 똑같은 공인데요. 지면 기준으로는 얼마나 떠 있어? 5m 떠 있지, 그치? 그래서 일단 무게 9.8 곱하기 2 뉴턴. 이건 똑같아요. 그죠? 근데 떠 있는 높이가 얼마야? 5m 떠 있지, 그치? 그래서 옥상에서 지면까지 떨어지면 할 일이 9.8 곱하기 2 뉴턴 곱하기 5m, 98줄이 되고요. 그다음 베란다를 기준으로는 베란다가 3m 높이에 있잖아요. 그럼 베란다가 보기엔 얘는 얼마 높이에 있는 거야? 2m 높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9.8 곱하기 2 뉴턴 무게 곱하기 2m가 되고요. 옥상이 보기에는 얘는 몇 미터 떠 있어요? 0m 떠 있지. 옥상 자체가 5m니까 옥상이 보기엔 얘는 0m 떠 있죠. 그래서 얘는 9.8 곱하기 2 뉴턴 자체는 똑같은데 얼마? 0m 떠 있으니까 얘는 0줄, 그냥 0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계산하는 거, 이건 연습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밑에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이건 뭐냐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운동하는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지. 운동하는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고, 이때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요. 속력이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속력이 2배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4배, 속력이 3배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9배,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의 전환, 운동하는 수레가 나무 도막이랑 충돌을 해보자. 이건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얘가 정지하겠지, 그치? 그래서 수레가 이제 부딪히면서 뭘 해볼까? 핀통 어디다 놓을까? 핀통 여기다. 자, 요걸 가지고 요 지우개를 밀어보자고. 한 이 정도 나가는 핀통인가? 자, 얘를 천천히 두면 요 정도 밀려요, 그치? 내가 얘를 빠르게 밀면 좀 더 많이 밀렸어. 질량은 똑같지, 그쵸? 질량은 똑같은데 속력이 빨라지면 얘를 훨씬 더 많이 민다는 거죠. 질량이 똑같은 상태에서 속력이 느리면 요 정도 밀어요.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 훨씬 더 많이 밀게 되고, 만약에 진짜 빠르게 밀면 얘도 굉장히 빠르게 밀려난다는 걸 볼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때 수의 질량이 2배, 3배로 커지면 나무 도막이 밀려나는 거리가 2배, 3배. 그러니까 나무 도막을 미는 일의 양이 2배, 3배가 되는 거야. 근데 속력이 2배, 3배로 증가하면 나무 도막이 밀려나는 거리, 그러니까 일의 양이 4배, 9배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운동 에너지 식이 뭐였어요? 2분의 1
mv 제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 이 보통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그냥 키네틱 뭐 중요하지 않아. 이건 그냥 운동 에너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죠. 만약에 질량이 2배가 돼봐. 운동 에너지 몇 배가 돼? 질량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2배. 질량 3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 3배가 돼서 이렇게 질량이랑은 비례해요. 이렇게 몇 차 함수? 1차 함수예요. 질량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 2배 되니까. 자, 근데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될까요? 속력이 2배가 됐어. 이 V 대신에 EV 한번 넣어볼까? EV의 제곱. 어떻게 돼요? 4배가 되지, 그치? 속력 2배 되니까 운동에너지 4배. 그래서 속력을 3배 했더니 운동에너지 9배. 속력 4배 하면 운동에너지 16배. 몇 배야? 제곱이지, 제곱. 그치? 그래서 얘는 운동에너지와 속력은 몇 차 함수냐? 이렇게 2차 함수가 돼요. 알아두자. 운동에너지와 속력은 운동에너지는 속력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속력 대신에 속력 제곱을 넣으면 속력 제곱이랑은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차 함수가 돼요. 이 그래프 자세하게 한번 봐주세요. 자, 운동에너지와 질량, 속력의 관계, 질량과 비례합니다. 질량에 대한 1차 함수 왼쪽. 그 다음에 속력이랑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속력 제곱, 가로축에 속력 제곱, 세로축에 운동에너지 나왔을 때 1차 함수인데 가로축에 속력을 두면 몇 차 함수냐? 2차 함수가 돼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다음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했어? 9.8 mh였죠. 9.8 곱하기 mh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질량이 2배가 되면 위치 에너지 2배, 높이가 2배 되면 위치 에너지 2배 되잖아요. 그래서 질량과 높이 각각에 비례합니다. 각각 1차 함수가 돼요. 네, 뭐만? 운동 에너지가 속력에 대해서만 2차 함수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에너지 그 공식이 2분의 1. 2분의 1이 왜 들어가냐면 1의 양을 계산할 때 이제 가령 속력이 처음에 V였다가 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야. V였다가 0. 그래서 얘가 평균 속력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V. 이거 지금 계산 못해. 나중 가야 돼. 이거는 적분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이거 지금 계산을 못해. 지금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시를 안 해요. 좋은 지적인데 지금 계산하는 게 불가능해요. 1의 양 계산하려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해야 될 텐데 처음엔 힘이 셀 거야. 처음엔 미는 힘이 세겠지? 속력 빠르면? 나중에 힘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 거야. 0으로. 그래서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절반이 들어갔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계산 못해. 적분해야 돼 나중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 이거는 엄밀하게 증명할 때는 대학교 들어가서 증명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물리에서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도 수학에서 적분을 사용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지금 진짜 아예 못해. 할 수가 없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이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한 일량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같게 됩니다. 자유낙하하게 되면 자유낙하 동안 물체의 한 일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 이때 중력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랑 같게 됩니다.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이 일을 해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 떨어뜨리면 속력이 처음에 0이잖아.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빨라지기 때문에 얘는 운동 에너지와 같게 된다. 왜 그런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속력과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속력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유낙하 할 때 V는 속력에 대한 시간에 대한 몇 차 함수예요? 자유낙하 할 때 시간에 대한 1차 함수지.
9.8 곱하기 t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t초라는 시간 동안 이때 이동거리가 얼마가 나올 거야? 이동거리가 얼마 나올까? t초일 때 속력이 얼마야? 9.8t지, 그치? 0초부터 t초까지 이동거리가 얼마야? 이동거리가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9.8 t제곱이 나오겠지. 괜찮을까요? 근데 이때 중력이 한 일 얼마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은 9.8 곱하기 질량 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9.8 t제곱이 나와요. 그쵸? 그치? 이걸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정리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그 다음에 9.8이 몇 번? 제곱. t도 제곱돼 있어요. 근데 이때 속력이 얼마였지? 9.8t였지. 그럼 이거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v제곱이라 쓸 수 있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mv제곱이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수식 전개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할 때는 방금 난 그냥 증명을 한 거고,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일을 해주면 이거는 이때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근데 이때 중력이 한 일은 뭐랑 같을 거냐면 감소량이랑 같을 거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때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랑 같을 겁니다. 자유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중력이 일을 할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증명하는 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결론만 기억하면 돼. 중력이 일을 하면 빨라지죠.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의 양만큼 뭐가 증가한다?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이 일을 하면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까?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잖아요.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되고 있어? 높이가 낮아지니까 감소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증가하는 건 뭐냐?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은 거 맞나 모르겠네. 조금 너무 심오해서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에너지의 이용,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용, 수력 발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빨라지면서 이 물레 방아에 돌려요. 그래서 물레 방아 널뛰기 이런 식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이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에 있고요. 운동 에너지의 이용, 풍력 발전, 요트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위치 에너지 공식이 뭐야? 위치 에너지? 그치. 9.8 곱하기 m 곱하기 h 높이가 되고요. 운동 에너지 공식은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 요것만 외워서 일단 문제 푸는 연습을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냥 요 페이지, 자 6번 이거 계산 한번 해볼래? 질량이 4kg인 물체가 3m 높이에 있다. 그럼 위치 에너지 얼마야? 자, 위치 에너지 얼마야? 중력 4kg 곱하기 얼마? 9.8. 이거 뭐지? 하면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9.8이니까 39.2 뉴턴이 되거든요. 요게 이제 무게예요. 중력 크기 무게 똑같은 말입니다. 중력 무게 이건 얼마야? 39.2. 9.8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얼마야? 39.2 뉴턴에다가 얼마? 3m 하게 되면 117.6줄이 될 것 같다. 4번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질량이 10kg인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대. 운동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의 제곱 하면 얼마가 나와? 얘는 125줄이구나. 5의 세제곱이었네 그냥. 자 9번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10N의 힘을 작용해서 2m를 운동시켰어요. 그럼 2를 해줬죠. 그쵸? 해준 일의 양이 얼마야? 10N 곱하기 2m 20줄이죠. 그쵸? 요게 뭐가 돼요? 요게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돼요.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했어요? 20줄만큼 증가합니다. 1량 10N 곱하기 2m 몇 줄이에요? 20줄이거든. 그럼 요 1이 어디로 갔냐? 운동 에너지로 갑니다. 오케이? 어떤 느낌 알겠어? 2를 해주면 그게 운동 에너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가 10m 높이에서 0.1kg인 공이 자유낙하합니다. 자유낙하할 때 운동 에너지, 자유낙하했을 때 운동 에너지 얼마가 돼요? 중력이 해준 일이지, 그치? 중력이 일 얼마 해줬어? 0.1 곱하기 9.8 뉴턴에다가 얼마? 10m를 곱했지. 그럼 얼마야? 9.8 줄이 나옵니다. 뭐 그냥 계산이야. 그냥 쭉쭉쭉 계산을 하는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계산해 볼 것들을 볼게요. 118페이지 한번 보자. 118페이지. 자, 2번. 자, 200N으로 힘을 줬어요. 얼마? 3m 이동시켰어. 200N 곱하기 뭐야? 3m 몇 줄이야? 600줄이에요. 그냥 진짜 별거 없지. 우리 곱하기예요, 곱하기. 나 밑에 있는 3번 한번 풀어볼게. 자, 총 몇 줄에 했다는 거야? 총 150줄 일을 했죠, 그쵸? 몇 미터 이동시켰어? 5m 이동시켰어. 근데 뭐 F라는 힘의 크기로 F 곱하기 5m가 150줄이래. 그럼 F는 얼마야? 30N이겠구나. 다음 1번. F 곱하기 5가 150이래. F 얼마야? 3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오른쪽에 5번 한번 볼래요? 5번. 서로 일의 양이 같지가 않을 거야. 힘을 어떻게 줬는지를 봐야 돼요. 가 같은 경우는 힘을 어떻게 줬을까? 수평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얼마? 10N 힘으로. 얼마 줬어? 5m 이동시켰지, 그치? 얘는 수평 방향 50줄에 이동을 했다. 그 다음에 얘는 들어 올렸을 때 우리 얘가 봐봐. 우리가 이게 얘 무게가 있어. 내가 왼쪽으로 미는 게 힘이 더 많이 들까? 위로 올리는 게 더 힘이 많이 들까? 위로 올리는 게 더 힘이 많이 들겠지, 그치? 그래서 위로 올리려면 얘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 돼. 근데 얘를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무게만큼 힘을 줄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이때 얘는 오른쪽으로 10N을 준 건데 위쪽으로는 몇 N을 줘야 됐을까? 무게 20N만큼의 힘을 줘야 돼. 왼쪽 오른쪽 뭐 수평면에서 이동할 때는 무게를 다 들어 올릴 필요가 없어.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무게만큼은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20N을 얼마큼 들었어? 2m. 그래서 얘는 40줄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 게 처음 수평면에서 50줄을 일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40줄을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50 더하기 40이니까 90줄이어야 돼요. 나의 경우를 한번 보자는 거야. 나에는 뭐 했냐면 일단 들어 올린 후 수평 방향으로 자 들어 올립니다. 어느 방향으로? 20N으로 어느 방향? 2m. 그러니까 위로 40줄의 일을 일단 이미 했다.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힘을 어떻게 주고 있죠? 힘을 위로 주고 있거든. 힘을 수평 방향으로 주면 얘가 떨어질 거야. 중력 때문에. 얘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얘를 봐봐. 들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나 어느 방향으로 힘 주고 있어?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힘의 방향 위쪽이지. 이동 방향 어디야? 오른쪽이지. 그러면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가 돼요. 근데 우리 바닥에서는 힘을 어떻게 줬냐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줬지. 오른쪽으로 10N을 줬지. 바닥에서는 힘을 이렇게 주면서 오른쪽으로 주면서 이동도 오른쪽으로 한 거잖아. 일의 양이 어떻게 돼? 오른쪽 10N 곱하기 이동 방향 이동 거리 5m 50줄이었다. 근데 공중에 떴어. 자, 힘 어떻게 주고 있는 거야? 위로 주지. 위로 주면서 이동을 어떻게 했어? 오른쪽으로 이동했지. 일의 양 얼마야? 0. 힘이 어디야? 위.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잖아. 수직하지. 일의 양은 얼마야? 0인 거야. 이해됐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 문항이야. 반드시. 내가 괜히 하는 얘기 아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 요 챕터에서 하나가 나오면 얘야. 한 문제가 나오면 얘야. 무조건.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여기서 위에서 0줄이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번 한번 풀어볼까요?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것. 위치 에너지 어떻게 계산한다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였죠. 자, 9.8은 전부 다 곱해져 있겠지.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9.8 곱하기 2 곱하기 6이고 9.8 곱하기 6 곱하기 4고 9.8 곱하기 4 곱하기 3 9.8 계산할 필요가 없겠지. 그쵸? 그래서 얘는 가는 6이 나는 6, 4 다는 4 곱하기 3 라는 5 곱하기 3 라는 2 곱하기 4에 각각 뭘 곱한 거야? 9.8을 다 곱하면 돼. 그러니까 9.8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제일 커요? 나 6, 4, 24죠? 답은 2번. 위치 에너지 제일 큰 거는 나가 되겠다. 그 다음에 몇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이때 11번 한번 풀어볼까요? 추를 5kg짜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10cm 박혔어. 근데 20kg으로 두면 위치 에너지가 몇 배 된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4배가 됐어요. 자, 그러면 1의 양이 몇 배 될까? 4배 되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10cm를 이동시켰었지. 그럼 이번에 몇 cm? 40cm를 이동시키면 돼요. 답은 3번 이렇게 보면 되겠다. 괜찮아요? 다음 페이지 14번 한번 풀어보자. 승용차랑 버스가 있어요. 자, 질량은 우리 자 가령 뭐 버스 같은 게 있다 치자. 버스의 질량은 m이라고 칠게요. 속력 V라고 할게요.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 mv 제곱이다. 근데 승용차는 질량 얼마라 했어? 절반이라고 했지, 그치? 2분의 1 m. 속력은 몇 배라 했어? 4V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은 몇 배가 돼? 2분의 1배가 되면서 속력 제곱은 16배가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6배. 그래서 총 8배가 됩니다. 4번.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질량은 절반이 돼요. 뭐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뭐 당연히 똑같을 거야. 이게 달라질 순 없고. 근데 질량은 절반. 근데 속력은 4배니까 속력 제곱이 16배가 돼서 2분의 1배와 함께 16배.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6. 총 8배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풀어볼게. 16번 한번 풀어보자. 예, 그쵸. 이때 수평 방향의 힘 20N이 작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m를 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일의 양이 얼마가 될까요? 200줄이 되겠지. 그쵸? 그럼 이거 어디로 갔어요? 이거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줄의 일이 들어왔잖아. 그게 어디로 갔냐? 이 물체한테 200줄이 그냥 쏙 들어간 거야. 그래서 물체가 가질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V의 제곱은 받은 일이 얼마야? 200줄이죠. 그래서 V 제곱은 100입니다. V는 10, 답은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이런 느낌. 여기 계산해야 된다? 계산식이 쓰여야 된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정도 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까지의 숙제는 여기 126페이지까지 전부 다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